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자료로는 시리미티드의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리미티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리미티드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와 핀테크 플랫폼인 머니와 그리고 가레나로 알려진 게이밍 사업부의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영위 중인 소비자 인터넷 기업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업하고 있긴 하지만 2019년부터는 브라질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을 매우 빠르게 키우고 있죠. 순서대로 보자면 쇼피는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이어졌던 이커머스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시리미티드는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그리고 플러스 대만에서 1위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출한 브라질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매우 잘 안착하고 있어서 메르카도리브레에 이은 업계 탑2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리미티드는 두 번째로 머니 사업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업계 탑의 위치로 자리 잡은 핀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리미티드는 현재 소비자와 중소기업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던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일 지갑과 뱅킹 그리고 보험 서비스까지도 향후 확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핀테크 사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객 인수 비용인데 그런 점에서 시리미티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쇼피의 사용자 기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레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입니다. 지금은 성장성이 좀 떨어진 상태이지만 쇼피와 시머니가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탄탄한 현금 흐름을 제공해줬던 사업부이고 마진율도 가장 높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모바일 배틀로얄 장르인 프리파이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구동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로 시장을 키우는 중이죠. 메르카도리브레가 사업 중인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가 6억 6천만 명인데 시리미티드가 사업 중인 동남아시아 인구도 6억 1천만 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만 2,300만 명과 19년 말에 침투해서 탑2가 된 브라질을 합친다면 브라질은 2억 1천만 명이므로 이걸 모두 합칠 경우 시리미티드의 전체 경제 권역 인구는 8억 4,500만 명으로 가장 큰 시장에서 사업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별 점유율을 빠르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에 틱톡이 나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쇼피의 시장 선두 지위가 유지됐고 점유율이 매우 견고하게 방어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2등 기업인 토코페디아와 라자다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2022년과 23년, 24년에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점유율을 트렌드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리미티드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패자가 이미 너무 높은 상태로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브라질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메르카도리브레도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라질 시장에서 점유율이 40% 정도이고 한국의 쿠팡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쇼피가 브라질에서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매우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메르카도리브레가 이번 분기에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피는 성장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분기에 판매자가 30%가 쇼피를 처음 접한 판매자일 만큼 신규 구매자와 판매자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리미티드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의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내에서 쇼피의 사용자 수만 증가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투자한 라자다는 하락세이고 틱톡과 테무는 횡보 중임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비중 2위까지 커진 브라질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중입니다. 테무는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 비용 집행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유지율이 낮은 상태인데 틱톡과 테무가 앱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해서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광고비를 대거 쓰고 있다 보니 지출을 늘릴 때마다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단기 지표들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는 이러한 다운로드 수만으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마케팅으로 고객을 인수했더라도 실제 얼마의 소비자가 남아서 점점 더 많은 소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개월 전에 들어온 소비자가 지금 더 많은 소비를 하느냐, 1년 전에 들어온 소비자가 지금 더 많은 소비를 하느냐, 더 자주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테무가 2024년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면서 아세안 권역 내에서 앱 다운로드 규모를 크게 키웠지만 MAU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시면 결국에는 정착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매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1분기와 2분기의 매출 성장률이 이미 22%에서 23%로 매우 높은 기저를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걸 이길 만큼 이번 1분기와 2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죠. 이번 2분기
매출 성장률은 38%로 직전 분기 30%에서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커머스와 핀테크, 게이밍까지 모든 사업부에서 성장이 눈에 띕니다. 여전히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가파른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의 순이익률이 현재 8%대임을 감안하자면 시리미티드도 연순이익률이 8%대까지는 쉽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아직 TTM 기준으로 보자면 6.3%입니다. 이익률 레버리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PS CAGR은 2년 포워드 기준으로 5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리미티드의 이익률 성장 여력은 쇼피의 GMV 대비해서 조정 에비타 마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GMV 대비 조정 에비타 마진율은 0.76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면서도 달성 가능한 마진율이 2%에서 3% 정도이고 이미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2.5%에서 3% 정도를 받고 있고 이베이가 5% 정도를 받고 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해 볼 때 마진의 성장 가능한 룸이 좀 더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커머스 사업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그 자체입니다. 주문 수가 YOY 29%로 직전 분기에 비해서 가속화됐습니다. 구매 빈도도 YOY 10% 높아졌죠. 경영진은 3분기에도 이러한 GMV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전체 주문 금액 GMV도 YOY 29%로 더 좋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한 번 구매할 때 더 많은 제품을, 더 자주,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리미티드의 핵심은 이커머스에서 사용자 기반을 키운 다음 그 위에 광고와 결제, 대출 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시성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커머스입니다. 시리미티드 경영자의 저력은 쇼피 라이브와 유튜브 쇼핑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틱톡의 장점을 매우 빠르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컨텐츠와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를 쇼피 플랫폼에 심을 수 있다면 광고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시리미티드는 쇼피 라이브로 자체 컨텐츠 커머스 생태계 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쇼츠 등 컨텐츠를 통한 상품 주문액은 전체 주문량 대비 4분기에는 15%였고 1분기에는 20%, 이번 2분기에는 20%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쇼핑은 간접적으로 생태계에 녹여내는 중입니다. 쇼피는 유튜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튜브 쇼핑 채널 탭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쇼피 제품 링크를 담은 영상이 몇 개인지를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400만 편이었고 2분기에는 700만 편이었죠. QOQ 50%가 늘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통한 월간 활성 구매자 수도 YY 30%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입니다. 2분기 동안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의 수가 YY 20% 증가했고 판매자들의 평균 광고 지출 금액도 40% 증가해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점점 쓸만한 광고 엔진이 되어감에 따라 광고 침투율은 작년 2분기에는 1% 초반이었는데 이번엔 0.7%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에 2%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광고 사업이 유의미하게 좋아질 것을 전망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기능 개선을 하게 되면 침투율이 좋아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침투율 2%인데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4%에서 5%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죠.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시리미티드가 동남아시아 내에서 핀테크 영역으로까지 접어들기 시작했던 건 2024년부터 본격적이었습니다. 핀테크는 그 자체로도 성장률이 높고 마진율도 매우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은 소비자와 셀러들에게 대출해주는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메르카도 파고를 통해서 메르카도 크레디토를 통해서 걸어갔던 길처럼 향후 시리미티드의 머니 사업부도 신용카드와 대출, 자산관리 쪽으로 확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NPL과 대출 규모입니다. 직전 분기에 이어서 대출금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는 5.1빌리언이었는데 1분기에는 5.8빌리언이었고 이번엔 6.9빌리언이었죠. YOY 94% 정도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봐야 하는 건 NPL 지표입니다.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으면서도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뜻이죠. 부실대출 비율은 1%로 더 낮아졌습니다. 낮은 단계의 열매들을 수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영진은 이번 2분기에 브라질에서 대출 활성 사용자 수가 100% 증가했고 대출금도 100% 고성장 중인 만큼 브라질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대출자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총 400만 명의 신규 대출자가 추가됐습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대출 상품의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신용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현재 사용자당 평균 대출액은 $200 미만인데 앞으로 신용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낮추면서도 대출 기준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고 대출 기간을 늘려주면서
대출 한 건당 금액을 훨씬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쇼피 외의 생태계로도 결제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메르카도 파고는 자사의 이커머스 외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잘 만들 수 있다면 결제 시스템 자체를 이처럼 하나의 상품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외부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데 시리미티드는 2024년부터 쇼피 플랫폼 외부에서도 사용 사례를 잘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신용카드 할부처럼 Buy Now Pay Later 결제 수단으로 쇼피 페이 레이터가 적용되는 제품들을 더 늘려가고 있고 쇼피 외에서 판매되는 대출 규모는 QOQ로 40% 증가했습니다. 게이밍 사업부인 가레나는 가장 기대가 없던 사업부였는데 이번 분기에도 2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게이밍 사업부에서는 3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액이 좋았습니다. 연간 결제액 전망을 1분기까지는 원래는 2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YOY 30% 성장이 가능하다고 구체화했습니다. 30%면 고성장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치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기의 사용자 수가 YOY 3% 정도 오른 수준인 6억 6,480만 명입니다. 직전 분기인 6억 1,180만 명에 비해서 300만 명 늘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좋다는 건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지표이므로 좋습니다. 프리파이어가 출시된 지는 8년 차이지만 여전히 신흥국 내에서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분기의 결제자 수가 YOY 18% 증가한 6,180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 꽤나 좋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수의 결제자로만 결제액이 YOY 30%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면 게임의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수익화시킨다는 것이겠지만 결제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사용자 기반의 게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사업부에서 동시에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브라질 등 총 8억 명이 넘는 경제 권역과 지역별 모두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중입니다. 아직 쇼피와 이커머스를 보더라도 이익률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았는데 핀테크와 광고, 대출 사업부까지 눈에 보이는 성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자세한 시리미티드의 3가지 사업부에 대한 주요 지표들의 디테일, 그리고 이익률과 밸류에이션, 리스크, 비중 확대인지 중립인지 비중 축소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8개였습니다. 주간 전략에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비중 확대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아스테라랩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1880년대 철도혁명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올해 AI 캐펙스는 GDP 대비 여전히 낮죠.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자본 조달 창구는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AI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빨리 늘어난 두 번째 분기입니다. 가장 빠르게 액체 냉각을 도입하고 블랙웰을 통해서 클라우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가장 큰 특징은 에이전틱 AI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리미티드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8억 5천만 명 경제 권역에서 나오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커머스 춘추전국의 시대의 승자가 달디단 열매를 먹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 자료는 서클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2026년 언젠가 있을 지니어스 액트 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은 마쳤지만 아직 발효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뉴스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분석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트윌리오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AI가 트윌리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5분기째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고 NRR과 분기에 추가되는 활성 고객 수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대거 트윌리오를 택했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존의 투자 포인트는 유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